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최근 영화 라라랜드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 아이폰으로 찍은 세로 시네마가 화제였었죠. 오늘은 세로용 컨텐츠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장점을 알아보고 데미언 셔젤 감독은 그 장점을 이용하여 세로 시네마인 더 스턴트 더블을 어떻게 활용해서 찍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든 영상을 볼 때 가로로 넓은 비율에 적응되어 왔습니다. 영화관의 스크린도 그렇고 거실의 TV, 심지어 방 안의 PC 모니터도 가로로 넓은 비율을 표준으로 하고 있죠. 이는 인간의 시야가 수직보단 수평으로 더 넓은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장치가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맞춘 세로용 콘텐츠를 기반한 플랫폼들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스냅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세로용 콘텐츠였을까요? 무엇보다 사람의 손은 수직인 형태의 물건을 잡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음료수가 든 캔이나 병, 라이터, 책 등 일상생활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거의 모든 것들이 수직의 형태로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로용 콘텐츠는 가로용 콘텐츠보다 100%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2014년 MOVR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대다수가 세로로 들고 사용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영상을 크게 보려고 불편하게 스마트폰을 더 이상 옆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듯 세로용 콘텐츠의 등장에는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의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유입으로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스냅챗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IGTV, 워싱턴 포스트, BBC와 같이 최근에는 논란의 중심에선 틱톡만 보아도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세로 떠오른 세로용 비율의 영상은 과연 어떠한 장점을 가질까요? 이를 기준으로 데미언 셔젤 감독의 세로 영화 더 스턴트 더블을 분석해보죠. 세로용 비율의 프레임에서 갖는 첫 번째 장점은 수직적 비율이 높은 피사체를 담기에 강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로용 비율의 영상은 특히 전신을 담아내기에 아주 좋은 비율이죠. 그래서 요즘 패션업계에서는 이 포맷으로 여러가지 실험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루이비통은 자사의 패션쇼를 담은 세로 영상을 IGTV로 배포하여 기존 패션쇼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리 모델의 전신과 옷을 더욱 부각시켜 더욱 높은 몰입도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미언 셔젤의 영화에서도 배경이 되는 건물을 왜곡 없이 담아내거나 수직적인 오브제, 인물의 전신, 그리고 인물의 그림자까지 세로용 프레임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수직적인 오브제를 두고 촬영하게 되면 오브제의 강조와 더불어 삼각구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세로 비율의 포맷은 가로 비율의 포맷에서 담아내는 보조 피사체나 배경을 포기하는 대신 인물 한 사람 또는 피사체에 집중하여 확대해서 보는 듯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물의 초상화에는 세로용 비율의 프레임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세로용 포맷으로 촬영하고 있죠. 다시 말해 클로즈업에서 가로 비율의 프레임보다 세로 비율의 프레임에서는 좌우에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부터 턱끝까지 전체적인 표정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내기에 유리한 것이죠. 최근 유행하는 세로 영상 라이브나 아이돌 그룹의 직캠 영상, 인터뷰 등에서 그 장점들을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미언 셔젤의 영화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스턴트맨이 낙하산을 메고 떨어질 때 펴지지 않는 낙하산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과 자신이 여자 스턴트맨에게 구조됐을 때의 순간을 세로용 프레임에서 클로즈업으로 담아 인물의 감정과 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는 결투 장면에서 그 빛을 발휘합니다. 결투 직전에 긴장하는 얼굴과 눈빛,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과 총을 뽑는 순간을 더욱더 타이트한 클로즈업 사이즈로 교차하여 긴장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죠. 또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은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세로 프레임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투 대치 장면에서 직부감샷은 가로 비율의 프레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며 세로 프레임 안에서도 사선의 이미지로 분절을 하여 안정감을 가져오기도 했죠. 특히 프레임 인 프레임도 돋보입니다. 인물을 프레임 인 프레임 안에 담기도 하고 특히 다리 사이에 상대가 등장하는 씬은 영화 라슈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죠. 무엇보다 수직적 프레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직적 프레임 안에 수평적 이미지를 적용한 점도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세로형 비율의 영상의 두 번째 장점은 가로 비율의 영상보다 프레임 안에서 수직적인 운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궁 시합을 세로 비율의 영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선수와 관여,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에 더욱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직의 운동성을 갖는 경기인 수영, 볼링, 클라이밍 등에서도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죠. 어떠세요? 모두 화면의 움직임이 가로보단 세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로 비율의 영상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그동안 스와이프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유저에게 스크롤 방식의 운동성에서 색다른 재미와 호기심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럼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화 안에서 크게 수직적인 움직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물의 동선과 카메라의 워킹으로 말이죠. 인물이 세로형 비율의 프레임 안에서 수평적 움직임을 갖게 된다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수직적인 운동성이 살아나게 되죠. 첫 장면에서 스턴트맨이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그를 쫓는 악당들이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동굴에서 내려오는 장면들을 보면 수직적인 운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운동을 보여주는 종적인 움직임 외에도 세로형 비율의 프레임 안에서는 인물 또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Z축으로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이미지에서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물이 아닌 카메라가 Z축으로 이동하여 인물과 피사체에게 트래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카메라는 멈춰 있고 인물이 Z축으로 이동하여 카메라의 방향으로 걸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격할 때의 씬들을 보면 인물과 그를 쫓아가는 비행기가 카메라 쪽 Z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동시에 움직여 세로의 이미지 속에서 역동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춤을 추는 무도회장의 씬에서도 인물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Z축의 이동으로 하여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은 카메라의 트래킹 움직임 외에도 씬이 끝나는 지점에서 엔딩을 위해 카메라의 방향을 천정으로 패닝하기도 하고, 더 창의적인 카메라의 활용으로 스턴트맨이 총을 맞고 넘어지는 장면을 획기적으로 계획했죠. 마지막 장점으로는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할 때 가로 비율의 영상보다 세로 비율의 프레임에서 더욱 풍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풍경을 배경으로 한 창틀의 모양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로 넓은 창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화각이 넓어 시야의 안정감이 증가하지만 원근감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로로 높은 창은 어떨까요? 시각적 답답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보 대신 몇 가지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며 원근감 또한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프레임 안에서 공간의 깊이감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데미언 셔젤은 어떻게 깊이감을 표현했을까요? 푸른 그림자의 장면에서 오히려 구도와 심도로서 공간의 깊이감을 자아냈습니다. 심도가 깊은 렌즈로 근경에서는 인물을 배치하고, 중경에서는 자연을 뒷배경으로, 원경에서는 하늘을 중첩시켜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여자와 스치게 되는 복도씬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로형 프레임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가로형 프레임에서보다 소실점의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실점을 그어보면 복도의 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소실점이 공간의 깊이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이미언 셔젤 감독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구도와 심도, 소실점 외에도 조명으로 인해 깊이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카메라가 화면 안으로 트래킹할 때도, 카우보이가 등장할 때도 근경에 가까운 부분은 어둡고 원경에 가까울수록 밝게 조명을 처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여자가 춤을 추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씬에서는 조명으로 깊이감을 더하면서도 색상의 컬러감까지 추가하여 더욱더 입체감이 있는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냈죠. 물론 그동안 세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로로 촬영된 영화만 개봉하는 영화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열렸었죠. 하지만 실험적인 접근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세로형 프레임의 한계 때문이겠죠. 세로형 프레임은 가로형 프레임보다 스토리를 담아내기에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물을 담는 몹신에서는 그리 좋은 프레임이 되지 못하며 부감보다 안각으로 찍을 때 인물의 비율이 망가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가 위대한 점은 세로형 프레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하면서도 그것에 맞는 시나리오를 써서 연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나리오 안에는 감독이 갖는 영화 역사에 대한 존경의 오마주까지 넣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몇몇 장면에서 과거 영화들의 오마주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담이지만 세로형 영상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광고업계라고 합니다. 광고업계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로 비율의 콘텐츠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 맞춰 건물들의 옥의 광고판도 바꾸고 있죠. 최근 강남의 빌딩 숲에서 우린 자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로 영상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더 스턴트 더블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올 많은 세로 시네마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스턴트 더블에 나온 오마주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화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